혼란한 시대였고 미천한 신분이었던 히데요시의 출신 배경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1537년쯤 오와리의 하층민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양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10대의 나이로 집을 떠났다는 것, 그나마 정확하다 싶은 것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집을 나온 히데요시는 키노시타 토키치로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의 하인으로 취업을 합니다. 거기서 무예와 학문 등을 조금 배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이번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으로 재취업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었나 봅니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던 히데요시를 노부나가는 신분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중용하였습니다. 노부나가가 교토의 상경에 쇼군을 갈아치우던 1568년경 히데요시는 이미 오다 가문에서 꽤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570년 에치젠국의 아사쿠라 요시카게와의 전투 중 아자이 나가마사의 배신으로 급하게 퇴각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케치 미치히데와 히데요시가 최후미를 맡아 추격해오는 아자이와 아사쿠라군을 필사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후 아사쿠라와 아자이 가문을 멸망시키는 전투에서 히데요시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이에 노부나가에게 아자이의 영지였던 오우미의 3개군을 하사받습니다. 이후 노부나가에게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곧 공을 세워 그 과를 갚습니다. 그렇게 히데요시는 점점 힘을 키워갔습니다. 1581년부터 히데요시는 주코쿠 지방의 모리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582년 모리군이 총공세를 펴며 반격하자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노부나가는 즉시 아케치 미치히데에게 히데요시를 도우러 가라 명령하죠. 그런데 미치히데가 갑자기 노부나가를 배신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결국 교토의 혼노지라는 절에서 자결하고 말죠. 이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거기에 히데요시의 군사로 있던 쿠로다 간베가 한마디 더합니다. 곧바로 히데요시는 모리와 긴급 화친을 맺고 교토로 회군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회군한 히데요시의 군에 미치히데는 당황했습니다. 미치히데는 노부나가를 제거하면 자기 편이 되어줄 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믿고 있던 사돈 호소카와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죠. 그렇게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미치히데군을 히데요시는 비교적 가볍게 격파해버렸습니다. 미치히데는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구해 도망쳤으나 결국 토착농부의 손에 죽게 되죠. 이후 기요스성에서 오다 가신들이 모여 후사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오다 사천왕 중 대장격인 시바타 가치히에는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인 오다 노부타카를 후계자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그에 반해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장남인 노부타다의 아들 오다 히데노부를 후계자로 밀었죠. 그때 오다 히데노부가 2~3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히데요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였죠. 당시 미치히데를 무너뜨린 위세가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말할 것도 없이 히데요시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시바타 가치히에는 불만을 품고 히데요시와 한판 붙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히데요시에게 있었죠. 패배한 가치히에는 아내 오이치와 함께 자결합니다. 히데요시에게는 네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오이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히데요시가 오이치에게 성을 빠져나오라고 권유도 했었지만 오이치는 그것을 거절하고 남편 가치히에와 함께 자결해버립니다. 며칠 뒤에 셋째 아들 오다 노부타카도 할복하죠. 이번에는 둘째 아들인 오다 노부카치가 히데요시에게 싸움을 겁니다. 1584년 히데요시는 노부카치를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부카치 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의 다이묘 몇이 있었죠. 이 전쟁에서 히데요시가 계속 밀리는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던 노부카치가 갑자기 히데요시와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에 도쿠가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도쿠가와는 순식간에 명분을 잃게 되었고 부랴부랴 히데요시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여 히데요시와 화친을 맺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반하는 다이묘들을 하나씩 정벌하였고 1585년 드디어 간파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간파쿠, 관백이란 텐노의 정문을 대신 수행하는 자리였죠. 원래는 문관들의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관인 히데요시가 쇼군이 아닌 관백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사실 히데요시는 한 해 전에 쇼군이 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쇼군이라는 자리는 자격에 제한이 있었죠. 신분이 미천했던 히데요시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관백이라도 된 것이었죠. 1586년 히데요시는 텐노로부터 도요토미라는 성씨를 하사받게 됩니다. 드디어 풍신수길이 되었군요. 그는 곧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전투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규슈로 쳐들어가서 시마즈 가문의 항복을 받아내지요. 이제 히데요시에게 항복하지 않은 다이묘는 사가미의 호조 가문 하나뿐이었습니다. 1589년 히데요시와 그의 측실이었던 차차 사이에서 아들 츠루마츠가 태어납니다. 차차는 히데요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오이치의 장녀였죠. 히데요시의 차차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차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후계자를 얻은 히데요시, 드디어 호조 가문 정벌에 나섭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을 소집했죠. 20일 만에 대군이 오다와라 성을 포위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정평이 난 오다와라 성이었지만 결과는 이미 시작 전부터 판가름 난 전투였죠. 결국 호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개월 만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전 당주 호조 우지마사를 비롯해 우지테루 등 많은 사람들이 할복했고, 우지마사의 아들이자 이에야스의 사위였던 당주 호조 우지나오는 고야산으로 추방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죠. 일본이 통일되었습니다. 오닌의 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전투와 전쟁으로 얼룩져 있던 전국 시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1591년 어렵게 얻은 아들 츠루마츠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에 낙심한 히데요시는 조카인 히데치구를 후계자로 임명하죠. 히데치구에게 관백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타이코에 올라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만, 다음 해인 1592년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긴 전쟁이 시작되었죠. 히데요시가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아직 썰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츠루마츠가 죽는 바람에 노망이 났다는 설도 있고, 노부나가의 대륙 진출 야망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히데요시가 왜 전쟁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전쟁에 앞서 이미 조선에 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곧 대륙을 정복할 테니 조선은 일본을 따르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조선 외에도 태국, 대만, 오키나와에도 비슷한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르투갈인들에게까지 인도를 접수하러 갈 것이니 기다리란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는 동아시아 전역을 상대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다이묘들이 이 전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반대하며 자신의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았죠.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는 굳이 전쟁을 강행합니다. 그 사이 차차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도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이에 조카 히데치구와 애매한 상황에 놓인 히데요시, 결국 모반 혐의를 덮어씌워 히데치구를 제거해버립니다. 조선 침공, 처음은 순조로웠지만 곧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겨버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행주산성에서는 권율 장군과 병사 그리고 백성들이 한몸이 되어 일본군을 박살내버렸죠. 이에 정신이 번쩍 든 일본은 명나라와 교섭을 시작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히데요시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해댔고, 조선과 명나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명은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해주는 등 성의를 보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 뒤통수를 쳐버리죠. 1597년 14만의 일본군이 조선을 재침략합니다. 정유재란입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598년 히데요시가 위암으로 사망해버립니다. 독살이라는 설도 있죠. 그는 오데로의 대장격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마에다 토시이에게 아들 히데요리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마에다는 아니었지만 도쿠가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죠. 히데요시의 죽음에 일본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조선에 있던 병력을 무사히 철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조선에 알려지면 군의 사기를 봐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철군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히데요시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졌고, 장례식도 그 이후에 치르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어렵게 후계자를 남겼으나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또 한 사람의 야심가가 남아있었죠. 그렇게 일본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